안녕. 오늘 좋은 하루였어요. 오늘은 멋있는 시 한 편 함께 할게요.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류시아 시인이 여러 시인들의 아름다운 시들을 엮어놓은 건데요. 여기에서 나는 배웠다 라는 시 함께 할게요. 이거는 샤를드 푸코라는 그 수도자의 시라고 알려 있는데 많은 이들이 자기의 시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네, 나는 배웠다. 뭘 배웠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배웠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뿐임을.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선택에 달린 일. 나는 배웠다. 내가 아무리 마음을 쏟아 다른 사람을 돌봐도 그들은 때로 보답도 반응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신뢰를 쌓는 데는 여러 해가 걸려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임을. 삶은 무엇을 손에 쥐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곁에 있는가에 달려 있음을 나는 배웠다. 우리의 매력이라는 것은 15분을 넘지 못하고 그 다음은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함을.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나와요. 다른 사람의 최대치에 나를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최대치에 나를 비교해야 함을 나는 배웠다. 삶은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일어난 사건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린 것임을. 또 나는 배웠다. 무엇을 아무리 얇게 베어낸다 해도 거기에는 언제나 양면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사랑의 말을 남겨놓아야 함을 나는 배웠다. 어느 순간이 우리의 마지막이 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므로. 두 사람이 서로 다툰다고 해서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님을 나는 배웠다.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 다투지 않는다고 해서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두 사람이 한 가지 사물을 바라보면서도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를 수 있음을. 나는 배웠다. 나에게도 분노할 권리는 있으나 타인에 대해 몰인정하고 잔인하게 대할 권리는 없음을. 내가 바라는 방식대로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 전부를 다해 사랑하지 않아도 좋다는 것이 아님을. 그리고 나는 배웠다. 아무리 내 마음이 아프다 하더라도 이 세상은 내 슬픔 때문에 운행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것과 내가 믿는 것을 위해 내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나는 배웠다. 사랑하는 것과 사랑받는 것을. 이 시 옛날에 봤을 때도 정말 되게 좋았는데 지금도 정말 너무 좋네요. 말을 조금 붙이면서 설명하자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 거야 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려면 그건 강요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협박이나 윽박지름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돼 있을 때, 준비가 됐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할지 안 할지는 전적으로 그 사람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리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돌봐도 사람들은 반응도 안 하고 고마워하지도 않고 보답은 뭐 더 안 할 때도 많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신뢰를 쌓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걸렸는데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건 슉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노력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 특히 부부관계에서도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잘해주고 많은 감정들을 나누고 행복과 기쁨과 슬픔의 시간들을 다 같이 했는데 정말 안 해야 되는 말, 그다음에 한 후에 바로 미안하다고 수백 번 상대방이 마음이 풀릴 때까지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확 그냥 해버리면 정말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관계가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본심도 아닌 어떤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관계를 특히 가족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꼭 내가 사랑하고 있음을 나도 인간이라 실수할 수 있지만 용서를 청하고 있음을 꼭 표현하실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삶은 무엇을 손에 쥐고 있는가가 아니라 누구 곁에 있는가에 달려있다. 여러분이 지금 막 되게 애쓰잖아요. 스펙도 쌓고 일도 하고 돈도 갚아야 되고 부모님도 돌봐야 되고 여러 가지 애쓸 일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런 걸 해서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뭐 백도 하나 들고 컴퓨터, 노트북, 핸드폰 뭐 이런 것도 하고 외국 나가서 인증샷도 찍고 이런데 사실은 그런 인증샷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옆에 내가 누구와 함께 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가가 진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살면서 여러분 꼭 이런 기쁨을 정말 온전히 축하해 줄 수 있는 내일처럼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그 사랑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그 사랑과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사랑을 발견했을 때 목숨을 다해서 그 사랑을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뒤에는 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우리의 매력이라는 것은 15분을 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내가 아무리 그 사람 앞에서 막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어도 15분 이상 막 뿜어낼 수는 없거든요. 매력을. 네. 근데 서로에 대해서 솔직해지고 나는 이런 걸 느꼈어요. 어려운 시절에 이런 걸 경험했어요. 이런 식으로 서로를 알아가면서 관계를 막 쌓아가잖아요. 그게 더 중요하대요. 첫인상도 중요하지만 그 소소한 하루하루도 그게 더 큰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을 보면 첫눈에 알아본 케이스도 있지만 그냥 이상하게 왠지 계속 끌렸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저희 남편이 진짜 계속 끌렸어요. 이 사람이 하는 행동과 말과 이런 모든 게 다 괜히 눈길이 가고 계속 끌리고 이러는 거예요. 네. 지금도 끌려요. 지금도 이렇게 아침에 양복 다리거든요. 저보다 더 잘 다려요. 그래서 양복 다리고 이렇게 딱 깨끗하게 입으면 그거 막 또 끌리고 밥 먹을 때 밥 더 먹을래요? 그럼 과식을 안 해요. 숟가락 딱 내놓고 아니 그럼 막 또 그것도 끌리고 다 끌려요. 네. 네, 아무튼 꼭 그런 만남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되게 행복해요. 매력이 팡팡 넘치는 사람하고 매일 그 매력을 발견하면서 사는 삶이란 진짜 되게 행복해요.
다음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이 나와요, 여기. 다른 사람의 최대치의 나를 비교하기보다 내 자신의 최대치의 나를 비교해야 된다. 제가 이걸 20대 때 다이어리에다가 맨날 써놓고 계속 기억하려고 노력했어요. 왜냐면 남하고 나를 자꾸 비교하면서 내가 자꾸 너무 막 다운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네, 이거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나의 경쟁 상대는 미래의 나지 다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네. 여러분의 경쟁 상대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내가 될 수 있는 최고의 나예요. Best version of me. 여러 가지 버전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최고의 내가 나의 경쟁 상대인 거예요. 그러면 정말 노력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면 마치 장미꽃하고 국화꽃하고 국화꽃이 장미꽃처럼 나는 왜 가시가 없지? 왜 나는 이파리가 이렇게 동그랗지 않지? 왜 나는 향기가 장미꽃처럼 나지 않지?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고 그 국화는 정말 사그라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아니고 그 국화가 활짝 폈을 때 정말 가장 아름다운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국화가 매일매일 노력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모습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건 되게 긍정적인 비교거든요. 그래서 꼭 이런 비교하는 방법을 네, 익히셨으면 좋겠고 이런 비교는 할 수 있어요. 내가 예전에 건강하게 운동하고 잘 먹고 그랬을 때는 내 몸과 피부톤과 이런 게 이랬는데 요즘은 조금 나태하게 생활하니까 좀 이렇네? 예전엔 되게 잘 웃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얼굴이 어둡네? 그러면 이 모습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 하루하루를 채우시잖아요. 그럼 하실 수 있어요. 네. 삶은 무슨 사건이 일어나느냐에 달린 게 아니라요. 일어난 사건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달린대요. 자, 사건이 딱 일어났어요. 교통사고가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차도 못 보고 도로에도 못 나가고 그 교통사고를 연상시키는 모든 드라마나 영화나 TV 뉴스나 사람들 얘기를 듣지를 못해요. 그럼 이 사람은 굉장히 폐쇄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겠고 소극적이면서 방어적인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교통사고가 났고 그 회복의 순간이 지난 다음에 그래 운전도 내가 해보자. 교통사고 트라우마를 이겨내보자. 내가 교통사고로 피해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치유자로서 봉사활동을 해보자. 뭐 치유 상담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자기 삶에 일어난 사건들을 대처할 수가 있거든요. 네. 여러분 상처를 아무리 많이 입었어도요. 상처 입은 사람한테는 신이 한 가지 의무를 주는 것 같아요. 치유자가 되라는 의무. 내가 아파보지 않으면 그 아픈 사람 마음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시련을 당해봐야 시련당한 사람 마음을 알고 실패해봐야 실패한 사람 마음을 아는데 여러분이 되게 많이 넘어지고 쓰러져서 힘들었는데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가고 있다면 점점 조금 나아졌다면 네. 그러면 그 방법도 알려줄 수가 있거든요. 분명히 누군가는 그 도움을 필요로 하니까. 네. 네, 여러분은 다 치유자입니다. 나는 배웠다. 무엇을 아무리 얇게 베어낸다고 해도 거기에 양면이 있다. 이 말은 그건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공정하게 판단한다고 해도 그걸 얇게 베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숭덩 베어내면은 여기가 맞아라고 하면 좀 약간 그런 것 같잖아요. 그래서 내가 양쪽 다 생각하면서 아주 얇게 베어낼게 해도 이쪽과 이쪽 양면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을 다 봐야 된다는 거죠. 이쪽도 보고 이쪽도 보고. 같은 손이지만 이 모양 다르고 저도 같은 사람이지만 이 모양하고 다르잖아요. 그쵸? 양면이 있어요. 여기서 보는 각하고 여기서 보는 각도가 항상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이 어떤 각도에서 이걸 보고 해석했는지 네, 전반적으로 모든 각도에서 다 생각하고 그 사람 입장을 조금 이해해 줄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맞아요.
제가 옛날에 다이어트 할 때 한 달에 마이너스 10kg 막 이렇게 해놓고 막 결국은 못 지키고 막 이러는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는 막 내가 아무렇게나 그래도 피카소처럼 잘 그렸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지금은 그런 마음에서 네, 자유로워졌어요. 그러니까 훨씬 편안하고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다음에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언제나 사랑의 말을 남겨놓아야 한다. 어느 순간이 우리 마지막 시간이 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맞아요. 우리가 언제 떠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는데 가는 데는 순서가 없대요. 이 말이 되게 슬픈 말인 것 같지만 동시에 또 그게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더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 어, 기회인 것 같아요. 네. 두 사람이 싸운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죠. 싸우면서 정이 드는 사람도 있고. 근데 하나도 안 다툰다고 해서 또 사랑이라고 볼 수 없는 관계겠죠. 서로 그냥 무시만 하고 있는 둥 없는 둥 그냥 그러면서 계속 한다면 거기는 또 사랑이 하나도 없으니까 되게 가슴 아픈 관계죠. 분노할 권리는 나한테 있지만 타인에 대해서 너무너무 잔인하고 몰인정하게 대할 권리는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성서 구절 중에 전쟁은 하느님의 몫이다라는 말을 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인간이 해야 되는 건 판단이 아니고 사랑이고 인간에게는 사랑의 의무가 있고 정의와 판단의 의무는 절대자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복수하려고 하는 거는 되게 낮은 차원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수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신이 직접 그 사람에게 알려주기를 바라는 것. 그게 정말 진정한 의미의 큰 복수, 나도 살리고 그 사람도 살리는 복수가 아닐까. 복수, 용서,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바라는 방식대로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네. 그냥 그 사람하고 상관없이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했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내 결정이고 내 판단이었으니까. 그리고 나는 배웠다. 내가 아무리 아파도 세상은 내 슬픔 때문에 운행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걸. 맞는 말이죠. 그 옛날에 제가 팝스 잉글리시 막 공부할 때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제목 기억이 안 나는데 Don't they know it's the end of the world? It's end when you say goodbye. 당신이 굿바이라고 떠나갔을 때 이미 세상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 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태양이 뜨지? 어떻게 달이 뜨지? 막 이렇게 되게 의문을 가져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굿바이라고 말한 그 순간 다 끝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랬는데 네, 그게 바로 이 내용이네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겪어도 세상은 돌아가더라고요. 또 그게 우리가 다시 또 힘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제일 마지막 나는 배웠다. 사랑하는 것과 사랑받는 것을. 우리가 평생 배우고 간직해야 될 게 이건 것 같아요.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랑받는 것. 여러분 오늘도 사랑 가득한, 사랑받고 사랑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좋은 밤 되요. 유용하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댓글 알죠? 항상 늘 곁에서 응원해주고 힘이 돼줘서 고마워요. 잘 자요.